네, 안녕하세요. 트러스 커넥터 서강대 윤석준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와서 저도 좀 촬영한 날짜 보면 이제 날씨가 화창하고 있고요. 날씨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새롭게 워낙 AI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양자 컴퓨팅과 블록체인의 융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국회에서 중국 AI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AI, 로봇, 또 특히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원천 기술부터 운영체제까지 그래서 중국의 AI, 로봇,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걸 느끼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부분들이 사실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IBM, 구글처럼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 아이온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중국에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 오리진 퀀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앞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어드레스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밸런스 있게 양자 컴퓨팅과 블록체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게 향후에는 또 AI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또 풀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양자와 블록체인 연결되어 있을지에 대한 제가 AI와 블록체인 융합을 꽤 많이 말씀드려서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 샤256는 많이 깨질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어드레스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블록체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것들은 워낙 많이 알려서 양자 역학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은 이걸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중첩과 얽힘이죠. 그 기반으로 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에서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컴퓨팅 기술이다. 그래서 정통적 컴퓨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양자 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얽힘에 대한 거라든지 저 말고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이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 기술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비티,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해서 양자 역학의 원리에서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다. 그래서 몇이 큐비트야 라고 해서 큐비트가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첩과 얽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요건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는 복잡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키포인트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 대해서는 일반 컴퓨터는 0과 1을 사용하는 부분 순차적으로 연산 방식이 선택되고요. 문제 복잡도가 증가하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죠. 양자 컴퓨터 큐비트는 0과 1의 중첩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처한 공간에서 병렬 연산이 이루어진다 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컴퓨터보다 기하급수로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아키텍처는 IBM과 구글에서 주로 개발하는 극조원,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초전도 회로를 사용하는 한쪽 축이 있고요. 아이온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온 트랩, 그래서 아이온큐 등에서 개발하는 전자기장에서 이온을 포획하는 거거든요. 레이저 쏘서 포획하는 건데, 그래서 큐비트로 활용해서 가장 초전도 회로를 초전도 컴퓨팅, 양자 컴퓨팅이 있고 이온 트랩이라고 양적 게 있고요. 또는 빛의 양자 형태를 활용하는 광자 기술. 크게 보면 세 가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컨덕팅 큐빗, 이온 트랩, 광자 기반 기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IBM이나 구글에서 사용하는 슈퍼컨덕팅, 그러니까 초전도 회로를 이용하는 방식 아키텍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온큐로 대표되는 전자기자로 이온을 포획하는 이온 트랩이 있고 광자 기반 기술, 빛의 양자 크게 세 가지 아키텍처가 있어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황에 대해서는 2019년도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얘기했고요. 2023년도 IBM이 1000큐비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컴퓨터를 이정표해서 저도 이제 IBM 출신이지만 IBM이 다시 왕의 귀환처럼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왕자였잖아요. 왕자를 지켰듯이 왕의 귀환처럼 양자 컴퓨팅 굉장히 최근에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도 요즘에 IBM CEO 체어맨이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왕의 귀환처럼 양자 컴퓨팅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용적 양자 컴퓨터를 위한 이정표가 있었고요. 2028년도 되면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가 일단 90억 달러 이를 전망이 있어서 글로벌 투자가 많이 확대되는데 물론 지금 GTC에서도 제니스 한마디로 아이온큐나 레게티 주가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상용화 될 땐 많은 너멀 자산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더불어서
양자 컴퓨팅도 이제 발달되고 있는 AI 못지않게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긴 합니다. 양자 컴퓨팅 주요 응용 분야는 뭐 암호 해석 및 보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블록체인 융합해서 뭐 RSA 암호 해독이라든지 양자 암호 프로토콜 쪽이 있고요. 최적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경로 최적화라든지 포트폴리오, 그래서 어떤 물류, 금융, 교통 등 복잡한 최적화 문제. 그래서 슈퍼컴퓨팅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자 컴퓨팅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최적화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물류, 금융, 교통.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 부분들이 도메인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과학 연구 및에서도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재료과학, 인공지능 학습에서 분자 시뮬레이션, 양자 머신러닝 쪽에서도 굉장히 응용 분야가 이쪽에서 최적화, 빠른 시간에 푸는 문제. 기존 슈퍼컴퓨팅도 오래 걸렸던 거를 양자 컴퓨터로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이제 블록체인 영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게 좀 주요 포인트라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기존 암호화 알고리즘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취약성이 있고요. 양자 알고리즘으로 개인 키,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저희 은행으로 치면 은행의 비밀번호 같은 개인 키가 유추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개인 키 보안에 대한 게 있고, 양자 컴퓨팅 파워로 합의 알고리즘 교환이 있다. 이런 쉬워질 수 있다. 이런 분명히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과 방패 싸움이거든요. 양자로 이렇게 공격하면 양자를 이용해서 양자 내성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팅 이런 분명히 암호화 취약성, 개인 키 보안, 51% 공격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 리소스가 워낙 빨리 처리되니까 이런 공격성,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고요. 암호 컴퓨터가 깨는 기술은 뭐 공개키 암호화 취약성입니다. 뭐 RSA라든지 이렇게 하는 공개키 암호화가 소인수 분해 난이도에 이제 의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암자 컴퓨팅이 공개키 암호화 취약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피터 쇼어가 1994년에 개발한 알고리즘, 피터 쇼어 알고리즘이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다항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쇼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력을 통해서 공개키 암호화가 취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암호화 방식이 유효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이런 양자 컴퓨터가 깨는 암호화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만 창과 방패의 원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양자 내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안전한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기존 암호화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스트에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2025년 6년까지 포스트 양자 암호 표준화를 진행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표준화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레티스 격자 기반에는 해시 기반, 코드 기반 암호화 방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티스라고 대표적인 이런 양자 내성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처럼 양자 컴퓨팅으로 암호화 기술을 깨는 게 있다면 꼭 레티스라든 이런 거로 마치 창과 방패로 원리처럼 같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자 내성의 블록체인 연구가 뭐 IBM 알고리즘들 이렇게 양자 내성 블록체인 개발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구글에서 태어난 윌로우 칩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깨진 것도 있지만 창과 방패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블록체인이 바로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방어하는 양자 내성, 레티스라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창과 방패의 원리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계기는 중국 AI 세미나 때문에 제가 중국 AI 기술을 보게 됐는데 AI, 로봇, 양자 컴퓨팅 관점에서 뭐 워낙 아이온큐나 IBM 구글 많이 했지만 중국 양자 컴퓨팅을 오리진 퀀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앞선 기술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그래서 관점에서 요즘 대중 워낙 AI 많은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활용 측면, 특히 블록체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레티스라고 대표적인 창과 방패의 원리,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빨리 계속 성장되고 있는데 그와 또 창과 방패처럼 레티스라는 여러 가지 기술 양자 내성화가 또 생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서는 한쪽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인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AI, 양적 컴퓨팅, 블록체인 다양한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서비스에 있어서 종합적 관점에서 어프로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는 업무나 서비스에 또 많은 결실이 있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러스 커넥터 윤석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